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경우의 수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의 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시행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결과가 요건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그냥 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도박장에 가서 3이 나와라, 3이 나와라, 3이 나와라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3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거기 때문에 걔가 도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처럼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 또는 관찰, 뭐 주사위 던지기도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행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시행을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표본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바로 시행의 결과들의 집합입니다. 결과들의 집합. 그러면 시행의 결과들을 빠짐없이 모두 다 모아놓은 그놈이 바로 표본 공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에서의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의 눈이 나오는 것을 1, 2의 눈이 나오는 것을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1, 2, 3, 4, 5, 6,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본 공간이 뭔지를 그죠?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얘네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할 거다라는 거.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집합으로 보셔야만 나중에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시행의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건은 뭐냐 하면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지만 사실은 얘의 부분 집합 중에 1, 이놈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 얘의 이름을 그냥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2와 4와 6으로 만들어지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쵸? 혹은 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뭐예요? 1, 2, 3, 6 해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얘를 일컫는 게 바로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경우의 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냥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자. 이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뭐니까 부분 집합이니까 이 부분 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5, 6도 이놈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결과들을 모아놓은 사건. 즉 이게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어쨌든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즉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중에 2, 4, 6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혹은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로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인 1, 2, 3, 6의 원소의 개수 4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놈이 결국 사건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개념에서 비롯되는 거야? 바로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요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시행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약간 이것만 읽으면 개념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시행 속에 표본 공간 개념, 사건의 개념,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이 표본 공간과 사건으로부터 끌어내는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아마 머릿속에 정확하게 시행이 뭐고 경우의 수가 뭐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사전식 배열과 수용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빠져서도 안 되지만 중복돼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2를 빼먹고 4, 6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복되게 세면 안 된다는 얘기야. 2, 4, 4, 6 그럼 4가지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건 자체를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중복되는 원소는 대표로 하나만 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로 표시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되게 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는 거야. 이게 룰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죠. 자, 그럼 봐. 이때 사전식 배열과 수용도라는 게 있는데 사전식 배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사전에 쓰이는 가나다 순이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사전식 배열로 한번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시행입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 아까 시행이라는 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A, B, C를 나열한다는 건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 B, C를 그냥 우리가 뭐죠? 이거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야바위 하듯이 막 섞은 다음에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해 놓고 결과를 딱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막 결정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냐? 이걸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순서를 그냥 임의로 막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짠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A, B, C를 나열한 다음에 안대를 벗고 결과를 본 거지. 그럼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데 그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표본 공간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시행을 해야 되나? 근데 그 결과가 표본 공간과 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집합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결과들이 빠짐없이 뭐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전에서는 A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A, B, C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겠죠? 그 다음에 A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은 C, B가 나오겠지. 그럼 A로 시작하는 건 다 봤으니까 이제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사전에선 A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은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C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그럼 C 한 다음에 A,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B, A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등장하는 알파벳 순서대로 주르륵 나열을 해가면 우리가 빠짐없이 표본 공간을 구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해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내는 방법이 바로 사전식 배열법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수영도라는 게 있어요. 수영도는 뭐냐면 이게 나무 숫자의 그 그림을 나타내는 형, 모양을 나타내는 형입니다. 그래서 나무 모양의 도,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경우를 나무에서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A 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은 B 다음에 C 나올 수 있고 그럼 A 다음에 C 다음에 B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수영도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사전식 배열과 똑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든 것뿐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뭐 사전식 배열 혹은 수영도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사실 여기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는데 우리가 무슨 사전식 나열법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요. 뭐 굳이 사용하자면 2 다음에 4 다음에 6이 나오고 더 이상 짝수는 없다.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뭐 사전식 배열 수용도보다는 이 시행과 표본 공간과 사건과 경우의 수가 우리가 뭔지 그리고 얘네들이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것 경우의 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된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엔 합의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N과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 이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왜냐하면 사건은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아까 MN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NA가 지금 M이고 NB가 지금 뭐란 얘기야? N 요건 이거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이 또는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합과 집합을 얘기할 때 또는은 합집합이죠?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걔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결국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이거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A 교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색깔 칠했지? 뭐라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바로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 있느냐. 그죠? 교집합에 관한 얘기고요. 걔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교집합이 바로 공집합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 부분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몇 개다? 빵 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결국 남는 놈은 누구냐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해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한국말이 안 되네. 앞쪽에서 표본 공간이니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전부 집합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그런 시행을 할 거예요. 거기서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자, 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거와 그 다음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 요거를 각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 A와 사건 B라고 부르는 거야. 그쵸? 그러면 보자. 이 사건 A라는 거는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잖아. 그 표본 공간에는 그냥 이거예요. 주사위 2개니까 그 결과가 36가지가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야 1, 1부터 시작해서 1, 2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2 보면 2,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다 모아놓은 거야. 어디까지? 6, 6까지 이걸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표본 공간이 36개라는 건 1, 2가 나오는 경우와 2, 1이 나오는 경우를 서로 다르게 봤다. 그래야만 36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 눈의 수합이 5가 나오는 경우를 다 모아놓으면요. 1, 4, 2, 3, 3, 2, 4, 1입니다. 그치? 이게 뭐냐면 바로 사건 A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얘를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얘가 바로 사건 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NA, 즉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이 사건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4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다 모아놓으면 당연히 4, 6, 5, 5, 6, 4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4, 6과 6, 4를 다르게 본다는 거. 그 다음 이것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사건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NB는 이꼴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A와 B에 겹치는 원소가 없습니다. 그죠?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또는의 의미는 결국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N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고요. NB가 되는 거고 사실은 얘가 빠져야 되지만 지금 공집합이니까 0이죠. 따라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4 더하기 3에서 경우의 수는 7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합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3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사건 C가 하나가 더 붙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왜? 얘네 셋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놈이야. 어떤 2개를 봐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놈이다 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항상 집합의 개념을 이용하시면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수월하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3개일 때도 성립하지만 어쨌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는 혹은 이거나 등은 집합에서 합집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법칙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프랙티스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은요. 가장 작아서는 2부터 가장 커서는 12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6의 배수는 6과 12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6이 되는,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합이 12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집합부터 구해볼까요? 사건은 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6이 되는 건 결국 1, 5, 그 다음 2, 4, 그 다음 3, 3, 그 다음에 4, 2, 요거 2개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5, 1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B라는 집합을 구해보면 눈의 수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 6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끝났지. 그러면 얘가 6의 배수가 되는 사건 그랬으니까 6이 돼도 되고 또는 12가 돼도 되는 거죠. 즉 그냥 n의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A하고 B는 교집합이 없죠? 즉 A,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간단히 NA와 NB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으며 이거는 몇 개예요? 5개죠? 여러분 원소의 개수 1개죠? 그래서 총 6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합의 법칙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